그러면 소영이 제외하고도 혹시 2학기 때 내신 때 합류한 친구 있어요? 일단은 그 이제 숙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날에 진행이 될 건데 우리 여름 방학을 경험해 봤던 친구들처럼 죄송합니다. 토탈 새 책 받은 사람 토탈 책 줘주세요. 새 책 받은 사람만 저 토탈 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1 외우고 파란 박스에 있는 거 외우고 전제 조건 뜻 같아도 전제 조건 다르니까 전제 조건까지 숙지해야 돼요. 쉽지 않군요. 자, 어찌됐건 어디까지 얘기했지? 숙제 검사. 예.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리딩 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은 리딩이기 때문에 오늘 쌤이 어디까지 숙제 해오세요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져와서 검사 맞는 거예요. 자, 금요일에는 자, 어법 할 겁니다. 어법. 그래서 금요일 날 숙제 어디까지 해오세요 라고 하면 어법 해오러 오시면 되는데 쌤이 이제까지 봐본 결과로는 어법 숙제가 좀 많고 독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독해 숙제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조금 귀찮으면서도 조금 간편한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 이제 일산 지역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좀 재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아두시면 편할 것이다 라는 점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쌤이 이제 우리 학원에서 도식화라고 하는 그 숙제, 이제 쌤은 구조화라고 부르는데 그거 숙제로 독해는 대체가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딱히 고2반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시간표가 되더라도 시간표 변동 없이 그대로 이 시간에 등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등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학원 나와요? 안 나오지? 방학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나오나요? 안 나와요. 네, 금요일, 월요일 방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한 번 펴볼까요? 책 한 번 펴보자. 자, 진도가 이미 나가 있었던 걸로 쌤 보이는데 혹시 어디까지인지 기억하시나? 쌤이 다시 봐야 되겠네. 69쪽까지가 아니고 기존에 책 있는 학생들 한번 보세요. 혹시 16번까지 했나요? 돼 있어? 16번까지? 그러면 17번부터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그래서 새 교재로 받은 친구들은 쌤이 이제 이거 커리큘럼 좀 갈무리 해가지고 그 앞부분 풀어볼 수 있게 숙제 부여하겠습니다. 혹시 수업을 들으셨더라고 해도 쌤들마다 네 진도 18번까지 나온 것 18번까지 나갔어요? 확실? 그럼 19번부터 하시죠. 자, 어찌됐건 앞부분은 이제 이미 못 나간 친구들은 쌤이 숙제로 부여할 건데 어떻게 낼지를 고민을 해서 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9번에 대해서 일단 나가보도록 할 건데 독해를 풀면서 이제 한번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브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고등학교 1년을 경험해 본 것처럼 글의 구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온 친구들은 평가원에서 지시한 대로 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글의 구조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글의 구조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면 다음은 어떤 말이 나오겠구나라는 것 예상할 줄만 알아도 모의고사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교재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패턴이 설명 결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조화 연습을 할 때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쌤이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이 빈칸 문제로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빈칸 지문에 대한 특징 한번 얘기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빈칸 지문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왜 다 지문이 빈칸으로 되어 있을까요? 가능한 답변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사람. 네, 빈칸 어렵습니다. 일단은 주제 찾기라든지 아니면 순서 추론, 문장 삽입과 같은 친구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말로 수학 공식을 풀듯이 이것이 주제입니다라고 온몸으로 나타내는 것들, 이것이 답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명사라든지 정관사 같은 친구들을 통해서 순서와 문장 삽입을 풀어올 수가 있었지만,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딱히 푸는 방법이 없어요. 빈칸 추론을 풀어보세요, 빨리 푸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해서 억지로 만든 게 빈칸 문장 읽어보고 정답 찾아보세요인데, 다시 말하면 그냥 다시 다 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평가원이 순서라 문장 삽입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칸 추론이 오답률 1등입니다. 그만큼 어렵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야. 그리고 그렇다 할 패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빈칸 추론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도 그 간단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답을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메모하겠습니다. 빈칸 추론은 이제 패턴이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고 거기서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하는 시그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방향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항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제를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다. 대체로 2점짜리 빈칸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결론을 말하든 주제를 말하든 예시문을 보고 빈칸을 넣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부연 설명들을 통해서 빈칸을 넣으라고 하는 문장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제를 이미 주고요, 세부 사항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인데 얘들아 너네 이거 실생활에 적용해봐 라고 하는 세부사항 추론이다. 대체로 3점으로 등장하고 있고, 내신에서도 대체로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부사항을 빈칸으로 추론을 하는데, 같은 주제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장을 변형한 채로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상황들을 다음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이 주로 돼 있고, 이거 외에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빈칸은.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 모의고사가 다 대체로 논술문 내지는 설명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은 논술문의 주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제를 과연 어떻게 찾을까, 혹은 빈칸을 풀다가 주제가 등장했구나 아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만 있다면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제를 말하는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 거거든요. 빈칸이 있으면 메모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2 반이니까 한 7개만 적을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로는 역접을 통한 주제다. 자, 역접을 통한 주제다라고 한다면 브런치를 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통념 문장이 나오고 바로 반박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장 글의 흔한 패턴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문의 초반부에 헛이나 헐거 같은 거 보면은 반가워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대체로 벗 다음에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초딩 때도 생각해 보시면 글짓기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글짓기 해봤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패턴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통념이 어떤 형태로 나올까라는 것도 쌤이 이따가 설명해 주겠지만 일단은 메모 먼저 하고 넘어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쌤이 모의고사 지문들은 대체로 논술문이다라고 했어요. 논술문이 뭐 하는 거야? 논술문이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네. 논술문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 20번부터 24번이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우리 너무 내신만 달려왔죠. 20번부터 24번은 다 주제 묻고 있습니다. 그럼 주제를 찾아보라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는 바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논술문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시그널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로는 조동사. 그래서 위에서 주제를 못 찾겠어. 그럼 조동사는 대체로 변론 문장에 등장을 하는데 조동사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당위 조동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위 조동사.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까? 그래요. should예요. should, must. 더 많지만 일단 6개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안 나오니까 색깔 바꿀게요. should, must, have to, need to, ought to, be supposed to. 자, 대체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든지 샴푸와 린스의 사용을 줄여서 수질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should, must가 나왔을 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줄 수 있겠다. 그런데 해야 한다라는 말 말고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얘도 대체로 변론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냥 해라, 샴푸 린스 줄여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우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떤 품사가 여기에 등장할 것 같아요? 가주어 진주어에서 자주 보이는 거.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내가 강조하고 싶다면 보어에 해당하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지. 형용사로 주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노골적이에요. 그냥 중요해요 라고 말해. 중요해요 라고 말해. 필수적이에요 라고 말해.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가장 흔한 패턴이기도 한데 빈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for example 앞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읽을 때 for example이다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for example 앞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for example 읽어주시면 되고 for example 앞에가 이해가 되면 for example 무시하시면 돼요. 알겠어? for example 앞에 주제가 대체로 등장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를 통한 주제 표현인데 이제 우리가 고2라면 이제 앞으로 상관접속사의 늪에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작년 모의고사가 상관접속사로
작년 수능이 상관접속사로 6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상관접속사는 쌤이 나왔을 때 설명을 하겠지만 어찌됐건 독해적 위상이 굉장히 중요할 때 상관접속사를 쓰고 있다. 뭐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샴푸 린스를 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축의 뭐 오물도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 막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상관접속사 나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로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when A, B, if A, B 같은 구조로 얘기하고 있다.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내 주장을 따르면 잘 될 것이다. 내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와 같은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그냥 요거는 따로 설명. 동일하고 반복, 동일하고 반복. 그래서 요것을 쌤은 뭐라고 하냐면 문맥상 동의어라고 얘기할 거예요. 문맥상 동의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무지성으로 지문을 읽을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위에서 말한 뭐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만 있다면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빈칸 자리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 단어일 것 같다 정도로만 판단하셔도 정답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이외에도 정말 많지만 요 정도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19번 천천히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었던 건 한번 더 풀어보세요.
있습니까? 소영 몇번 골랐어? 자, 그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블웨이. 자, 적절한 방식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적절한 방식인데 뭐를 어쩌고저쩌고 되고 있는데요. 동사 바로 찾으시면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나눠볼게요. 이렇게. 자, 지질학자들이 암석과 지형을 인식하는 방법을 묘사하는 적절한 방식은 is metaphor, 뭐다? 비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에 대한 비유냐면 palimpse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alimpsest의 비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대시로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쭉 묶어볼게요. 이렇게 용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뭐에 의해 사용됐냐면 미드이벌이라고 하고 있어. 미드이벌이 무슨 말이에요? 중세의 학자들에 의해 사용된, 중세 학자들에 의해 사용됐어요. 뭐 하려고? parchment 밑에 양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했대요. 양피지가 뭐했어? was used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사용된 양피지가 뭐를 가지고 있대요? with old ink scraped off to allow a new document to be inscribed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단어 겁나게 어렵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들 해석하셨을까요? 한 번 이상 사용이 됐는데 오래된 잉크가 어떻게 됐대? 오래된 잉크가 지금 scraped off라고 됐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지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긁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쪽에 등장한 어법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미드 목적어 분사. 미드 목적어 분사. 그래서 여기 어법적으로 갔을 때에는 목적어랑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with의 목적어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 PP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긁어졌어요. 뭐 하려고? 새로운 문서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긁어낸 채 한 번 이상 사용된 양피지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첫 문장부터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지질학자들이 암석이랑 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 긁어진 양피지처럼 그 암석과 지형을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암석이나 지형에 양피지처럼 양피지처럼 어떠한 흔적이 한 번 정도 긁어진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그럼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invariably라고 되어 있는데, 자, variable이 무슨 말이었을까? variable. 다양한 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invariably는 변수가 없다. 예외 없이 the erasure was imperfect. 지워 없애는 것. 지우기는 불완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양피지의 잉크가 완전히 지워졌대, 안 지워졌대? 안 지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and traces of earlier text survived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trace 흔적입니다. 흔적. 이렇게 이전의 글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은 지형과 암석을 양피지에 비유를 했다라고 하면
잉크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아니면 남았대요? 남았다. 그럼 지형에도 어떠한 흔적이 남았다라는 걸로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형에도 똑같은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2번 문제까지 읽었거든요. 지금 무언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 같습니까? 뭐 용어 얘기 나오고 과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얘는 설명문이다라는 거야. 설명문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 알겠지? 이 세부 사항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 양피지에 긁혀진 흔적을 찾아가는 것이 지형, 지질학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these remnants라고 말하고 있는데 쟤는 또 무슨 말입니까? 쟤 밑에 나와 있지? 잔여물 can be read. 읽혀질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and various illumination technique. 많은 무슨 기법을 사용해서? 조명 기법을 사용해서 읽혀질 수 있고 and in some cases are the only sources of ancient documen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몇몇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묶어볼게요. 몇몇 경우에는 the only sources 유일한 자료입니다. 뭐에? 고대 문서의 바로 그 고대 문서의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은 한 3문장 정도 읽었으니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반복되고 있는 친구가 누군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남아있다, 안 사라졌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은 지우기가 불가능했다, 흔적이다 라고 하면서 잔여물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잔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겠구나 라고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대 문서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몇 가지 중요한 아르키메데스의 저서까지 포함한 그런 소스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아있다. In some way,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everywhere on earth. 자, 같은 방식으로 이제야 드디어 내 할 말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제부터 지지랑 1번 문장이 말하는 이 친구를 이제야 드디어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1번 문장이 말한 친구를 똑같이 설명하겠다.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지구에서 이전 시대의 흔적들은 persist,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contours of landforms and the rocks beneath 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같은 방식으로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이전 시대의 흔적들이 persist,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contours라고 되어 있는데 contours는 지형의 윤곽, landforms, contours, 윤곽. 지형의 윤곽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암석에 남아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우기가 불가능했다, 흔적이 있다, 잔여물이 있다, 역시나 persist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even as new chapters are being written. 언제? 새로운 장이 쓰여질 때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챕터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게 같은 단어 한번 찾아볼래요? 위에서 chapters랑 지금 지질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챕터래 갑자기. 챕터가 쓰여져. 얘는 잉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챕터랑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 계속 비유문이니까 계속 찾아가시면 돼요. 오케이? 새로운 장이 쓰여졌다는 건 새로운 시대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지. 새로운 시대가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남아있다. 그
그래서 this discipline of geology is similar. 자, 이 지질학의 디시플린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유사합니다. 뭐랑? 또 optical device, optical 광학장치. 광학장치와 비슷하다. 어떠한 광학장치? 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지금 뭐 이게 봐봐 주어 지올로지랑 계속 유사한 친구가 누구였어? 양피지에 쓰여진 글의 흔적보기였잖아. 그러면 여기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양피지 글의 흔적 찾기. 양피지 글의 흔적 찾기 라고 비슷하게 말하는 친구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마지막 문제까지 읽고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ink geologically is 지질학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To hold in mind 마음의 눈을 담는 것이다. What is only visible? What is not only visible? 버덜써 나왔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면 자, 표면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서 present in the subsurface. sub라고 하는 말은 under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표면 아래에 있는 친구들 what has been and will be 이제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형 아래의 것까지 판단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찾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았네요. 자, 그러면 양피지의 글찾기다 라고 얘기하는 선택지 골라주시면 된다. 몇 번이 되겠습니까? 몇 번이 될 것 같습니까? 자, describing every last detail at the surface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모든 마지막 세부사항, 표면에 있는 모든 마지막 세부사항들을 묘사하기를 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지. 양피지 속에 인비저블한 것까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겉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흔적을 찾는 것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흔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번 지워주시면 되고 2번 seeing the earth text in all its dimensions라고 되어 있는데 dimension 차원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지구의 글을 보는 것이다. 지구의 글이 뭐예요? 암석에 남겨진 잉크입니다. 오케이? 정답이 2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3번도 조금 이제 단어만 아시면 3번 고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erasing all traces 뭐야? 흔적, 오래된 흔적을 지울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질학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자, filtering out insignificant features on the planet. 지구의 중요하지 않은 특징들을 걸러낸대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Documenting the evidence for continental movement. 대륙 이동에 대한 증거를 문서화하기. 아무 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지구의 글쓰기 양피지 글 흔적 찾기라고 하는 2번 골라주시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냥 고난도라고 나와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야? 흔적 그 흔적 찾아보세요 라고 했던 거 빈칸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잠깐 휴식하겠습니다.